신문 일면에 금값 폭락이라는 제목이 박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한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하락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죠.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왔 사람들은 마진콜을 맞았고 놓칠까봐 두려워서 뒤늦게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반복됐고 며칠 사이에 고점 대비 10%, 20%가 증발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건 2026년 2월 29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2년 전인 1974년 전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금값은 몇 년간 5배 넘게 급등한 뒤 고점 대비 47%까지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 2월 29일 똑같은 장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9.5% 급락, 수십 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1974년과 2026년 두 번의 금값 급락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끝의 신호인지 아니면 긴 흐름 속 하나의 조정 구간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급등 뒤 급락이라는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70년대로 돌아가 보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른바 닉슨 쇼크, 전후 금융 질서가 뿌리째 흔들린 겁니다. 그 전까지 금은 온스당 35달러에 단단히 묶여 있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가격을 고정해놨으니까 아무리 수요가 몰려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족쇄가 풀리는 순간 금값은 눌려있던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35달러에서 출발한 가격이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9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460% 상승이고 배수로 따지면 5.6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차트를 펼쳐보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포물선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1973년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4배 가까이 뛰었고 미국 물가 상승률은 2자릿수를 찍었거든요.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밖에 없었던 겁니다. 달러 가치가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너도 나도 금으로 몰렸고 그 쏠림이 가격을 수직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차트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1974년 금값이 고점을 찍자마자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한번 꺾이니까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락은 단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195달러 근처에서 시작된 매도세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면서 금값은 고점 대비 무려 47%까지 밀렸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죠. 기간도 길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고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약 20개월이 걸렸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이 빠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죠. 당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는 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분석이 쏟아졌고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금을 사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빨리 팔아야 한다며 돌아섰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탐욕에서 공포로 뒤집히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7% 폭락이라는 숫자만 보면 금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당시 시장 분위기도 완전히 그랬습니다. 실제로 금값은 조정 이후 한동안 낮은 구간에서 횡보했습니다. 100달러대 초반에서 맴돌았고 거래량도 뚝 줄었거든요. 시장의 관심 자체가 금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반전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금값이 조용히 바닥을 다지더니 어느 순간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죠.
이후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달러대에서 다시 출발한 금값이 1980년 초에 온스당 85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폭락 이후 바닥에서만 다시 8배 넘게 오른 겁니다. 결국 1970년대 전체를 놓고 보면 금값은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약 24배가 올랐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47% 폭락은 긴 상승 흐름 속에서 하나의 조정 구간이었던 셈이죠. 이제 시간을 52년 뒤로 건너뛰겠습니다. 2026년 1월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온스당 2,000달러대에서 출발한 가격이 5,600달러 부근까지 치솟은 겁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약 180%, 배수로는 2.8배 수준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460%에 비하면 숫자는 작아 보이죠. 하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대였습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금에 대한 확신이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달러 약세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은 당연히 더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9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금값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9.5%,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낙폭이었죠. 아침에 계좌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5,600달러를 향해 달려가던 금이 하루아침에 수백 달러가 빠진 겁니다. 1974년 그 장면이 반세기 만에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숫자는 달랐지만 구조는 놀라울 만큼 똑같았죠. 그런데 왜 하필 하루에 9.5%가 빠진 걸까요? 며칠에 걸쳐 천천히 빠지면 그나마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번에는 하루에 모든 게 압축됐거든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급등 구간의 끝자락에서는 단기 투자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차익 실현 버튼을 누르거든요. 한 명이 팔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문제를 키웁니다. 2배, 3배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마진콜을 맞게 되거든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청산이 터지는 겁니다. 거기다 요즘 시장에는 알고리즘 매매가 깔려 있잖아요. 특정 가격대가 깨지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틈도 없이 기계가 먼저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며칠에 나눠지지 않고 단 하루에 폭발하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익 실현에 마진콜에 알고리즘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시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시장에는 겁먹은 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위크 핸드라고 하죠. 확신 없이 들어온 투자자들을 뜻하는 건데 급등장의 끝자락에는 이런 손들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금값이 매일 오르는 걸 보다 못 참고 뛰어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른바 포모, 놓칠까봐 두려워서 진입하는 거죠. 대체로 이 타이밍이 고점 근처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산이니까 현금만으로는 수익률이 작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크게 베팅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꺾이는 순간 이 구조가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작은 하락에도 손실이 몇 배로 불어나니까요.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시장에서 튕겨나갑니다. 이 과정은 1974년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고점에서 몰려든 투자자들이 폭락과 함께 전부 쓸려 나갔거든요. 52년이 지난 2026년에도 이 패턴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급락의 방아쇠는 뭐였을까요? 금값이 빠지기 직전 시장에는 몇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 쪽에서 강달러 정책을 재확인하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는 금 시장에는 직격탄입니다.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니까요.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도 겹쳤습니다. 금리가 출렁이면 금처럼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돈이 금에서 빠져나와 채권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급락의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과열된 시장에 불안이 쌓여 있었고 발언과 금리 변동이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원인은 안에 있었습니다.
마른 숲에 성냥 하나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성냥이 문제가 아니라 숲이 이미 타기 직전이었던 거죠. 과열된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든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1974년과 2026년을 숫자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급등 뒤 급락이라는 구조는 같지만 스케일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먼저 상승폭입니다. 1974년 금값은 35달러에서 195달러까지 약 460%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2000달러에서 5600달러까지 약 80%였죠.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조정 깊이도 다릅니다. 1974년에는 고점에서 47%가 빠졌거든요. 거의 반토막이었죠. 2026년 현재까지 확인된 조정 폭은 10에서 15% 수준입니다. 그 깊이까진 아닙니다. 기간도 차이가 큽니다. 1974년에는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20개월이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조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기간을 비교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죠. 숫자만 놓고 보면 두 시기는 같지 않습니다. 상승도 작았고 조정도 아직 얕거든요. 다만 급등 뒤 급락이라는 뼈대가 같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974년 폭락 이후 금값은 바로 반등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47% 빠진 다음 날부터 V자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금값은 바닥을 찍은 뒤에도 한동안 낮은 구간에서 지루하게 횡보했습니다. 반등 기미가 보이다가도 다시 밀리고 또 올라가다 꺾이는 과정이 반복됐거든요. 인내심의 싸움이었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났고 거기서부터 장기 상승 추세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다만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경로를 따를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장 참여자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됩니다. 급등 뒤 조정이라는 구조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마다 시장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금시장을 돌아보면 10년간 24배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1974년에 반토막 났다는 기억이 훨씬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202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0달러에서 5,600달러까지 올라간 흐름보다 2월 29일 하루 만에 9.5% 빠졌다는 뉴스가 사람들 머릿속에 훨씬 더 선명하게 각인될 겁니다. 이건 우리 뇌가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 부르죠.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이 2배 이상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심리가 판단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폭락에 압도당하면 그 전에 있었던 장기 상승 흐름을 잊게 되거든요. 공포에 사로잡혀 가장 나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차트는 하루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위에서 완성됩니다. 하루의 급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값은 과거에도 급등했고 급락했습니다. 1974년에 그랬고 52년이 지난 2026년 1월에도 놀라울 만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급등 뒤에 조정이 온다는 것,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먼저 쓸려나간다는 것,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탐욕에서 공포로 한순간에 뒤집힌다는 것까지 구조 자체는 반세기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숫자는 달랐습니다. 1974년의 상승률은 460%였고 조정은 47%였지만 이번에는 상승이 180%였고 조정은 아직 10%에서 15% 수준입니다. 같은 패턴이 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 거죠. 1974년 이후 금값이 바로 반등한 게 아니라 오랜 횡보 끝에 다시 방향을 잡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루의 급락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그날의 공포는 강렬하지만 차트는 하루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위에서 완성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기록이고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뉴스에서는 금값 폭락이라는 제목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제목 뒤에는 52년 전에도 똑같이 반복됐던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읽어내는 게 진짜 신호를 잡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뉴스 너머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숨은 신호를 계속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금값 급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974년처럼 긴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장기 상승 흐름 속 한 번의 출렁임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